신체 지원 서비스 중에 제17강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도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두 번째 시간으로 식사 돕기, 배설 돕기, 옷 갈아입히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는 1. 세면 돕기, 세면 도움에서부터 화장실 이용 돕기 11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식사, 배설, 옷 갈아입히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활동 지원에서 식사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활동 지원, 요양보호사가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신체 지원이죠. 그러면 신체 지원에서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누워있는 상태라도 소화하기 쉽게 가능한 한 상체를 세운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요. 음식물을 삼키기 쉽게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하고 가능하다면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있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편마비 대상자 식사 자세 한번 살펴볼게요.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여기에서 항상 중요한 게 요양보호 대상자가 기준이어야 돼요. 그러면 편마비라고 하면 건강한 쪽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항상 건강한 쪽이 아래로 있어야 돼요. 불편한 쪽이 마비된 쪽을 아래로 하면 다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쪽을 아래로. 그래서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하는 음식을 제공한다. 여기 건강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있어서 요양보호사가 건강한 쪽에서 음식을 이렇게 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경관 영양 돕기. 경관이라는 게 관을 통해서 영양,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관은 비위관이에요. 비위라는 게 코비에다가 위, 코에서 위까지 관을 연결해서 영양, 음식을 투입하는 거예요. 경관 영양은 언제 사용하느냐? 대상자가 무의식적으로 좀 의식이 좀 없을 때, 그리고 혼자 음식을 먹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거고요. 무의식적으로 빼려고 할 때 빠지지 않도록 비위관을 반창고 등으로 잘 고정해야 되고요.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게 설사나 탈수, 요게 시험에 좀 자주 나옵니다. 경관 유동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의식장애가 있을 때 비위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한다. 2. 비위관이 빠져 있으면 빨리 끼워 넣는다. 3. 비위관이 혼탁할 경우 세척을 위해 빼낸다. 4. 대상자의 입맛에 맞게 준비한다. 5. 치아에 문제가 없고 소화를 잘 시키는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경관 유동식은 뭐죠? 의식장애, 의식이 없을 때 혼자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분에게 비위관을 통해서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 음식은 유동식이죠. 자, 그래서 의식장애가 있을 때 비위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는 거죠. 자, 그리고 대상 입맛,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뭐예요? 경구 유동식, 구가 입이죠. 입을 경유해서 유동, 음식을 먹는 거죠. 그리고 치아가 문제가 없고 소화가 잘 시키는 대상자, 이거는 뭐예요? 일반식이에요. 그리고 비위관이 빠질 수 아니죠. 비위관은요, 간호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료행위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빠져 있다고 해서 끼는 거 아니에요. 빠져 있으면요, 빨리 간호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빼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의료행위라서 안 돼요. 이거 의료행위입니다. 경구 영양독기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경구 구는 입이죠. 입을 통해서 먹는 거예요. 1. 충분히 씹어 먹을 수 있는 양을 입에 넣어주고 완전히 삼켰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넣어준다. 2. 대상자가 식욕이 없는 경우에도 억지로 먹인다. 3. 의치가 있으면 참깨, 겨자씨 등은 절대로 금한다. 4. 음식을 씹고 있는 도중 대상자가 대답을 해야 하는 질문을 자주 한다. 5. 대상자가 삼키기 쉽도록 하려면 고형 물질을 먼저 제공하고 나중에 된장국이나 수프 등을 제공한다. 경구는 입으로 먹는 거니까 1번이죠. 충분히 씹어 먹을 수 있는 양을 입에 넣어주고요. 완전히 삼켰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넣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억지로 먹이는 거 아니고요. 자, 그리고 참깨 겨자씨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참깨, 뭐 겨자씨, 이거 음식을 싱겁게 먹기 위한 조리법에서. 그리고 씹고 있는 저 대답을 해야 하는 질문 아니죠. 편하게 먹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상을 삼키기 또 고용물질은 삼키기 어렵죠. 여기서 수분이 적은 음식은 삼키기 어렵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살이 들릴 수 있을 주의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비경구 영양독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판매되는 영양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2. 처방에 따라 준비된 영양액을 차갑게 준비한다. 3. 영양주머니는 매해 깨끗이 세척하여 건조시켜 사용한다. 4. 비위관이 빠졌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혼자 삽입한다. 5. 비위관 영양 주입 후 대상자를 곧바로 눕도록 보조한다. 자, 여기에서 영양제를 매일 깨끗이 세척하여 건조시켜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돼요. 유효기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처방에다 준비된 차갑게 하는 거죠. 차갑게 항상 적절한 온도. 적절하게. 그리고 혼자 삽입하는 거 아니죠. 이게 의료행위라고 했어요. 자, 나머지, 오케이. 식사도움, 치매 대상자의 식사도움은 모든 치매 대상자는 항상 똑같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고요. 편하게 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요. 반응은요. 공감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누워있는 대상자의 살해 예방을 위해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1. 삼키기 쉽도록 편안하게 누운 자세가 앉은 자세보다 좋다. 2. 입안에 음식물이 있어도 계속 준다. 3.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4. 상체를 조금 높여준다. 5. 위와 가슴을 압박하는 옷과 침구를 준비한다. 살해 예방이죠. 상체를 조금 높여주면 살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키기 쉽도록 편안한 자세가 뭐죠? 삼키기 쉽도록 편안한 자세가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누운 자세보다 앉은 자세가 좋은 것이 아니라 앉은 자세가 누운 자세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입안에 있으면요. 충분히 씹고 충분히 삼킬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는 거고요. 신맛은요. 침이 나와서 살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조금 제한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처럼 상체를 조금 높여주는 게 좋은 거죠. 가능한 한 앉은 자세가 좋고요. 앉은 자세가 어렵다고 하면 상체를 조금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와 가슴을 압박하면 소화가 잘 안 되겠죠?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 단 음식을 피한다. 2. 소금 섭취를 늘린다. 3. 식사량을 많이 늘린다. 4.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한다. 5. 나물이나 채소를 피한다. 식이요법. 식사죠. 식사에서 중요한 것은 뭐죠? 식물성과 동물성 이렇게 구별하는 게 중요하죠. 식물성은 건강한 거, 동물성은 건강하지 않은 거. 그래서 당뇨병 환자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단 음식을 피한 거죠. 단 음식이 뭐죠? 동물성이죠. 건강에 해치는 음식이죠. 소금도 건강에 해치는 음식이기 때문에 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사량을 많이 늘린다. 당뇨병 환자예요. 식사량을 많이 늘리는 것은 몸에 안 좋죠. 고콜레스테롤, 이게 동물성이죠.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이나 채소는 식물성이죠. 이것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가 금방 점심 식사를 하였는데 먹지 않았다고 몇 번이고 재촉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말하기 방법은
말하는 것은 공감이 최고라고 했어요. 1. 무응답. 2. 절대 드릴 수 없어요. 3. 지금은 식사 시간이 아닌데 왜 자꾸 이러세요? 4. 점심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5. 조금 전에 드셔놓고 왜 또 달라고 하세요? 여기서 공감적인 방법은 4번이죠. 이게 공감이죠.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공감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런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례가 잘 걸리는 치매 대상자에게 적당한 식사로 옳은 것은 1. 땅콩 2. 바나나 3. 떡 4. 걸쭉한 액체 음식 5. 작고 딱딱한 사탕. 사례가 잘 걸려요. 사례가 잘 걸린다는 것은 뭐예요? 음식을 잘 못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잘 못 삼키는 대상자에게 땅콩이나 바나나나 이렇게 너무 딱딱한 음식은 안 좋죠. 대신 너무 묽은 거는요, 오히려 사례에 걸립니다. 물에 가까운 것이 오히려 살에 더 잘 걸려요. 그래서 걸쭉한 액체 음식이 좋습니다. 요거 참고하면 됩니다. 걸쭉한 액체 음식이 좋은 거예요. 살에 잘 걸리는 치매 대상자에게. 당뇨병 환자의 식사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피한다. 2. 커피, 탄산 음료수 등은 피한다. 3. 푸른잎 채소류는 피한다. 4. 술은 피한다. 5. 육류는 기름기가 적은 붉은 살코기라도 자주 먹거나 많이 먹지 않도록 한다. 식사 원칙. 식사 원칙은 기본이 뭐다? 식물성, 동물성. 그래서 설탕 피해야 되고 커피, 탄산음료 피해야 되고 술 피하고 푸른잎 채소는 먹어줘야 되죠. 이게 식물성이니까. 그리고 육류는 동물성이니까 피하는 게 좋고요.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덮기로 옳은 방법은 1. 마비된 쪽의 입가에 음식물이 흐르는 경우에는 도와주지 않는다. 2. 식사 전에는 절대로 수분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3. 숟가락에 가득 떠서 바로 입으로 가져간다. 4. 식사를 할 때는 소화가 잘 되도록 이야기를 계속하게 한다. 5. 마비된 쪽의 뺨 부위 음식 식객에 남아있는지 구강 관리를 한다. 옳은 방법은 5번입니다. 우선 마비된 쪽은 움직이기 어렵고 느끼기 어려우니까요. 여기에서 음식물이 흐르는 경우는 도와주는 거가 맞고요. 그 다음에 식사 전에 약간의 수분을 섭취시켜주는 건 좋습니다. 식사하는데 도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입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겁니다. 숟가락에 가득 떠서 바로 입으로 가져가는 것은 오히려 불편하겠죠. 그 다음에 식사할 때는 소화가 잘 되도록 아니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 앉아 식사를 하는 경우 오버 테이블의 높이로 적당한 것은 1. 가슴 2. 배꼽 3. 허리 4. 가슴과 배 사이 5. 무릎. 자,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요. 오버 테이블이 뭐냐면 자, 뭐 여기에 있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테이블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식사할 수 있게끔. 이게 오버 테이블입니다. 가슴과 배 사이죠.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자 오버 테이블 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 이게 오버 테이블인데 이게 어디예요? 가슴과 배 사이에 올 수 있도록 높이가. 요걸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시험 문제에서 나왔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점심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밥을 달라고 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1. 대답하지 않는다. 2. 절대 드릴 수 없어요. 3. 지금은 식사 시간이 아닌데 자꾸 왜 이러세요? 4. 점심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5. 조금 전에 드셔놓고 왜 또 달라고 하세요? 요양보호사는 공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 행동으로 옳은 것은 1. 식사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정확히 기억한다. 2. 차려놓은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3. 차려놓은 음식을 적당히 먹는다. 4. 버린 음식을 다시 주워 먹는다. 5.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다. 치매 대상자가 누구죠?
뇌손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상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행동 뭐죠? 4번. 버린 음식을 다시 주워 먹는다. 이게 침해 대상자의 이상행동입니다. 식사행동과 관련해서. 침해 대상자 식사 관리로 옳은 것은 1. 침해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하면 의료진에게 알리고 그 원인을 파악한다. 침해 대상자가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면 좀 더 묽은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3. 식사를 위한 그릇으로는 사발보다는 접시로 한다. 4. 손잡이가 크거나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숟가락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5. 식사 시 의복의 깔끔함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옷을 입히기보다는 턱받이를 하게 한다. 치매 대상 식사 관리를 옳은 것은 1번이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하며 의료진에게 알리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2번에서는 치매 대상자가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면 사례가 자주 걸리면 약간 걸쭉한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발보단 접시라고 했는데 접시보다는 사발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겠죠. 사발이 접시보다는 편안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가 크거나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숟가락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숟가락과 관련해서 치매 대상자가 먹고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숟가락이 약간 무게가 있는 그걸 사용해서 치매 대상자가 먹고 있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고무를 붙인 거 이런 거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식사 시 의복의 깔끔함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 옷을 입히기보다는 턱받이를 한다. 요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런 게 있어요. 식사 시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입혀 옷을 깨끗이 유지한다. 이게 있어서 이게 이제 틀렸다라고 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좀 애매해요. 5번은. 그러나 1번이 너무나 정확하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침대에서는요, 옷과 침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앞치마나 턱받이를 대상자 턱 밑에 대어준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누워있는 대상자 식사 돕기를 할 때 옳은 방법은 1. 가는 빨대를 이용하여 물을 마시도록 한다. 2. 몸을 옆으로 눕히고 등에 베개를 대어준다. 3. 식사 전에는 수분을 공급하지 않는다. 4. 수분이 적고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5.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가운데 쪽에 대고 음식을 먹인다. 몸을 옆으로 눕히고 등에 베개를 대어준다. 이게 정답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누워있는 상태라도 삼키고 소화하기 쉽도록 가능한 한 상체를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앉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침대에 머리를 최대한 올리고 등에 베개를 대어주고 음식을 먹을 때는 약간 옆으로 앉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올리기 어려운 대상자는 자 옆으로 눕히고 등에 베개, 옆으로 눕히고 등에 베개를 대어주는 거. 요게 중요하죠. 다시 한번 누워있는 대상자 식사 돕기 요거죠. 머리를 올리기 어려운 대상자죠. 옆으로 눕히고 등에 베개를 대어주는 거. 그 다음에 가는 빨대보다는 굵은 빨대죠. 가는 빨대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편안하려고 그러면 물을 마시든 국을 마시든 간에 굵은 빨대가 더 좋죠.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 식사 전에 약간의 입술 축여주는 거 좋습니다. 한두 모금 정도. 그 다음에 신맛이 강한 음식은요. 침샘을 자극해서 침이 나오게 해줍니다. 그러면 침이 오히려 사례를 걸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숟가락은요, 그냥 입에 전체 다 사용해 주는 게 좋고요.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발보다는 접시를 사용한다. 2. 색깔이 있는 것보다 투명한 유리 제품을 사용한다. 3. 초조해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4. 작고 딱딱한 사탕이나 땅콩, 팝콘을 주로 제공한다. 5. 걸쭉한 음식보다는 물과 같은 묽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접시보다는 사발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유리 제품은 위험해서 안 됩니다. 항상 안전이 중요하죠.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 청결이 중요합니다. 의료행위 대신에. 그리고 색깔이 있는 것을 왜 사용하죠? 분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초조해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답인데 왜죠? 치매 대상자는요, 초조해하면 뭔가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폭발적으로 뭔가 폭력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조해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잠시 안정을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작고 딱딱한 것이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 걸쭉한 음식이 낫죠. 물과 같은 묽은 음식보다는 걸쭉한 음식이 낫습니다. 물과 같은 묽은 음식을 통해서 사례가 걸릴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걸쭉한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신체활동 지원에서 배설 돕기 하겠습니다. 배설 돕기에서 화장실 이용 돕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거. 자, 신체활동. 요 이동할 때 항상 기준은 누구죠? 요양보호 대상자 노인이 기준입니다. 자, 배설돕기, 침상 배설돕기 살펴볼게요. 침상 배설돕기.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 변기를 대어주고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으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허리 밑에 한 손을 넣어 대상자가 둔부를 들게 하고 다른 손으로 변기를 밀어넣은 후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합니다. 대신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옆으로 돌려 눕혀 둔부에 변기를 대고 변기 위로 대상자가 돌려 눕혀 반듯한 자세에서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침대를 올려줘야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침상 배설 돕기 정리하면 스스로 그리고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나오겠죠. 협조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일단 옆으로 눕히고 그리고 반듯하게 그리고 침대를 올려줘서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 침상 배설 돕기에서 대상자가 나가달라고 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조치로 옳은 것은 1. 계속 옆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2. 요양 대상자를 놔두고 곧바로 퇴근한다. 3. 대상자의 손 가까이에 화장지와 소실기를 두고 밖에서 기다린다. 4.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5.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보다는 요양보호가 중요하다고 타이른다. 3번이죠. 대상자의 손 가까이에 화장지와 호출기를 두고 밖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요양 대상자에 대한 침상 배설 덮기로 옳은 방법은 1. 변기는 차갑게 제공한다. 2. 소변이 노란 경우에는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3.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는 고려하지 않는다. 4. 비언어적 표현을 미리 숙지하여 관심을 기울인다. 5. 대상자가 침상 배설을 할 때 참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한다. 비언어적 표현을 미리 숙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변기는 차갑게 항상 중요한 게 뭐냐? 미지근하게 적절하게. 그리고 소변이 노란 건 건강한 경우죠. 이럴 때는 보고하지 않고요. 언제? 자, 색깔이 뭐 검거나 붉거나 피가 나거나 그래서 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이럴 때 대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심지어 위축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침상 배설 돕기에 대한 설명 중 알맞은 것은 1. 항문은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2. 냄새를 없애기 위해 문을 열어놓는다. 3.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다. 4. 변이가 있더라도 실변을 하면 기저귀를 사용한다. 5. 편안하게 배변할 수 있도록 TV나 라디오는 꺼둔다. 알맞은 것은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문은 뭐야? 앞에서 뒤죠. 왜냐하면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 뒤가 항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냄새를 없애기 위해 문을 열어놓는다. 그러니까 배설할 동안에는 문을 열어놓는 것이 필요할 경우는 문을 열어놓지만
안전을 위해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온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문을 이렇게 조금 이제 닫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때문에 밖에서 누가 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배변이 다 끝나면 그때 이제 문을 열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는 함부로 채우는 거 아닙니다. 아예 분변을 못할 때 기저귀를 채우는 거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배변할 수 있도록 TV나 라디오는 필요할 경우는 켜두는 겁니다. 소리 때문에. 침상 배설 도움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머리를 올려주어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한다. 2. 배설 훈련 시 정해진 시간에만 돕는다. 3. 변기는 시원하게 찬물로 수시로 씻는다. 4. 배설물이 특이할 경우 목욕시킨다. 5. 항문, 질, 요도순으로 닦아준다. 침상 배설 도움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침대 머리를 올려주어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주는 거겠죠. 침상 배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정해진 시간에만 배설할 수 있을까요? 이거 좀 안 되죠, 말이. 그 다음에 찬물을 수시로 씻는다가 아니죠. 변기는 항상 미지근한 거. 그 다음에 배설물이 특이할 경우 목욕시킨다. 배설물이 특이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보고해야 되죠. 의료인,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는 시설장에게. 그 다음에 이 순서가 아니죠.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 그리고 요도, 질, 항문 순서겠죠.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그래서 요도, 질, 안에서 바깥쪽으로 해도 돼요. 요도, 질, 항문 순서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이동식 좌변기로 돕기에 옳은 것은 1. 수시로 항문에 미온수를 끼얹어 자극한다. 2. 좌변기는 배설물이 가득 찰 때 씻는다. 3. 변기가 침대보다 높게 한다. 4. 배설 끝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준다. 5. 변기를 미리 찬물로 씻는다. 수시로 항문에 미온수를 끼얹어 자극해주는 게 중요하죠. 뭐 자변기는 배설물이 있으면 바로바로 씻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변기가 침대보다 높게 한다. 높을 필요가 없죠. 어차피 변기가 침대보다 낮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기다려 줄지 아니면은 밖에서 기다릴지 이거는 위안보 대상자가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옆에서 굳이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찬물은 아닙니다. 항상 미지근한 물. 유양 대상자의 배뇨 또는 배변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를 따뜻하게 데운다. 2. 수분 섭취를 줄인다. 3. 방수포를 깐다. 3.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5. 중간중간에 말을 건다. 변기를 따뜻하게 데운다가 맞죠? 배변 촉진이에요. 배변. 배변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변기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거, 아니면 미지근한 물로 자꾸 이렇게 자극해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금을 하면 기저귀 착용을 권한다. 2. 편안한 배변을 위해 무릎 덮개를 걷어낸다. 3. 변이가 생길 때까지 변기에 올려놓는다. 4. 배에 힘을 주도록 침대를 올려준다. 5. 황금색 굵은 대변이 나오면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이 배에 힘을 줘서 침대를 올려주는 거겠죠. 그리고 황금색의 굵은 대변은 뭐예요? 건강한 대변이라서 간호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도 냄새가 나거나 피가 나거나 뭐 점액질이 묻어 나오면 그때서 보고하는 거예요. 이상할 경우에. 그리고 기저귀는 아예 분별 못할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릎 덮개는 뭐예요? 편안하게 배변 보도록 하기 위해서 무릎 덮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변이가 생길 때까지 이거는 그냥 변이가 생길 때 그러면 몇 시간이고 변기에 올려놓는 그거는 아니죠. 요양보호사의 침대 배설 덮개에서 대상자가 배설 시 나는 소리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옳은 것은 1. 기저귀를 채운다. 2. 방수포를 깐다. 3. 스크린을 친다. 4. 미끄럼 방지 매트를 한다. 5.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깐다.
5.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깐다. 이게 맞겠죠? 배설도끼. 이번엔 이동변기의 사용 도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안전을 위해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 자, 이동변기 있어요. 그러면 그 이동변기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서 밑에 깔아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주어 배설 시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동변기 때. 이동식 자변기 사용 돕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편안한 배설을 위해 변기를 차갑게 해두어야 한다. 2. 이동식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3. 침대 높이를 이동식 자변기보다 높게 한다. 4. 이동식 변기가 가득 차면 배설물을 버린다. 5. 배설 시 전적으로 도와준다. 이동식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거예요. 여기 이동식 변기 밑에. 이게 그래야지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미끄러지지 않아요. 편한 배서 변기에다 차갑게가 아니죠. 항상 적절하게. 침대 높이를 이동식 자변기, 침대 높이를, 침대 높이를 이동식 자변기보다 높게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뭐 그냥 높게 할 필요는 없어요. 높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동식 변기가 가득 차면이 아니라 그때그때 버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이동식 좌변기 사용 돕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동식 좌변기는 하루에 한 번씩 비운다. 편안한 배설을 위해 변기를 차갑게 해둬야 한다. 3. 불필요한 노출을 삼가한다. 4. 침대 높이가 이동식 좌변기보다 낮게 한다. 5. 편마비 대상자를 앉힐 때 처음에 이동식 좌변기를 불편한 쪽으로 놓는다. 이동식 좌변기 사용 돕기예요. 불필요한 노출을 삼간다 이거죠? 그리고 뭐 하루야 뭐 아니죠. 이동식 자변기에 변이 있으면 바로바로 비워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차갑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미지근하게, 적절하게, 그나마 따뜻하게. 그 다음에 뭐 이 높이는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대부분 침대 높이가 이동식 자변기보다는 높죠. 그 다음에 편마비 대상자를 앉힐 때 처음에 이동식 자변기를 불편한 쪽으로 놓는다. 아니죠. 건강한 쪽에 놓죠. 왜죠? 요양보호 대상자 기준이지. 요양보호 대상자가 건강한 쪽으로 움직이니까 건강한 쪽에 이동식 좌변기를 두는 겁니다. 이동식 좌변기 사용 돕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편안한 배설을 위해 변기를 차갑게 해둬야 된다. 2. 이동식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3. 침대 높이를 이동식 좌변기보다 높게 한다. 4. 이동식 변기가 가득 차면 배설물을 버린다. 5. 배설 시 전적으로 도와준다. 이동식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거죠. 여기에서 침대 높이를 이동식 자변기보다 높게 한다. 침대 높이가 이동식 자변기보다 높은 게 그냥 기본이에요. 높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2번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이동식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거예요. 그래야지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동변기 사용 돕기의 올바른 방법은 1. 대상자가 요의나 변이를 호소하더라도 즉시 배설을 도와서는 안 된다. 대상자가 표현하는 비언어적 요의, 변이에는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대상자가 불편할 수 있으므로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서는 안 된다. 4. 침대와 이동식 좌변기의 높이는 최대한 차이가 나도록 조절한다.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온수를 항문이나 요드에 끼얹어 자극을 해준다. 이동변기 사용 돕기 옳은 방법은 5번이죠? 5번이 맞습니다. 미온수, 미지근한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인이나 변이를 호소하면 즉시 배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언어적 요의 변이에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치매 대상자가 말을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을 주의해서 살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릴 필요도 있어요. 본인이 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가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침대 이동식 좌변기의 높이는 최대한 차이가 나도록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차이가 안 나는 게 좋죠. 그게 안전한 거죠. 왜냐하면 침대에서 이동식 변기로 이동했을 때 높이가 너무 차이 나면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동식 변기에서 침대로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죠. 너무 높이가 차이가 나면 위험하겠죠.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동변기를 이용하여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동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유지한다. 2. 배설이 어려울 때 찬물을 항문에 끼얹는다. 3.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 각도로 놓는다. 4. 변기에 앉을 때 다리가 닿지 않도록 한다. 5. 변기 안에 물을 채워 놓는다.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 각도로 놓는 거죠. 건강한 쪽으로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자꾸 설명을 또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요양보호 대상자 기준입니다. 요양보호 대상자가 움직이려고 할 때는 건강한 쪽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놓는 거예요. 이동할 때 또 한번 할 겁니다. 자, 배설도끼, 기저귀 사용 도끼.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변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한다. 침상에서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 갈기로 적절한 것은 1. 침상용 변기의 사용을 시도해본다. 2. 옆으로 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 3.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눕힌 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4. 가능하면 대상자가 화장실이나 변기에서 배설할 수 있도록 한다. 5.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자세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예요. 와상이죠. 이때는 옆으로 눕혀 기저귀를 교환하는 거예요. 대상자 옆으로. 대상자가 처음으로 실금을 한 경우 대처 방법을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바로 줄인다. 2. 배뇨 훈련을 실시한다. 3. 이동 변기를 옆에 둔다. 4. 기저귀를 곧바로 채운다. 5. 민감하게 반응하여 화를 낸다. 처음으로 실금해서 어떻게 하죠? 배뇨 훈련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분은 항상 섭취하도록 해줘야 되고요. 이동 변기 그리고 뭐 이건 전혀 상관없고요. 기저귀는 어때요? 나중에 그러니까 전혀 대소변을 가릴 수 없을 때 기저귀를 채우는 거고요. 자, 배설도끼, 유치 도녀 간의 소변 주머니 관리.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소변 주머니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 유치 도녀간이 자, 요가 오줌 요자예요. 도가 길이고. 그래서 유치 도녀간 해서 유치 도녀간이 방광에서부터 소변 주머니까지 연결되는 그 관이에요. 이 관이 꺾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소변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꺾여 있는지 항상 살펴봐야 되고 눌려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유치 도녀간을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위치는 1. 얼굴보다 낮게 든다. 2. 심장보다 낮게 든다. 3. 심장보다 높게 든다. 4. 방광보다 낮게 든다. 5. 위치는 관련이 없다. 소변 주머니 위치는 방광보다 낮게 돼야 되죠. 그래야지 방광에 있는 소변이 소변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유치 도녀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아프다고 할 때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복부 마사지를 한다. 2. 도녀관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았나 확인한다. 3. 소변이 도녀관 밖으로 새는지 확인한다. 4. 환자에게 요실금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5. 소변 주머니가 꽉 차 있는지 확인한다. 도녀관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았나 확인하는 겁니다.
옷 갈아입히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요. 옷을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있습니다. 이거는 남녀관계를 이용해서 이해해주면 아주 쉽습니다. 남녀관계에 있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옷을 벗죠. 그래서 그때는 건강한 거죠. 몸의 일부든 뭐든 건강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건강한 쪽부터 벗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고요. 옷을 입을 때는 뭐예요? 일이 우리가 다 끝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불편한 쪽부터 입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이게 쉽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에게 옷을 입힐 때 먼저 입혀야 하는 부위는 1. 대상자 취향에 맡긴다. 2. 편마비가 없는 부위. 3. 편마비가 있는 부위. 4. 요양보호사의 기분대로 한다. 5. 순서는 관계가 없다.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에게 옷을 입힐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편마비가 있는 부위죠. 왜죠?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그리고 입을 때는 어떻게 됐죠? 일이 다 끝나서 이제 평상시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마비가 있는 부위부터 입는 거죠.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에게 옷을 벗길 때 먼저 벗겨야 하는 부위는 1. 대상자 취향에 맡긴다. 2. 편마비가 없는 부위. 2. 편마비가 있는 부위. 4. 요양보호사의 기분대로 한다. 5. 순서는 관계가 없다. 벗길 때죠. 벗는 거는 어디서부터? 건강한 쪽. 건강한 거니까 뭐예요? 편마비가 없는 부위죠. 건강한 쪽이에요. 건강한 쪽. 오른쪽 팔 편마비 대상자에게 옷을 벗길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항상 편마비 할 때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한 거 건강하지 않은 쪽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럼 건강한 쪽은 어디죠? 오른쪽이 마비니까 왼쪽이 건강한 거죠. 이걸 구별해 줘야 됩니다. 1.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2.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3.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4.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5.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옷을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죠. 그래서 건강한 쪽이 왼쪽이니까 왼쪽 팔부터 그리고 머리 오른쪽 팔 오른쪽 팔은 마비된 쪽 이렇게 머리가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한번 순서를 생각해 보면 돼요. 옷을 벗길 때 자, 왼쪽 팔부터 건강한 쪽부터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그리고 머리 그리고 마비된 쪽 이렇게 중간에 머리가 온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냥 아예 이거를 정리해 버리세요. 오른팔이 불편한 대상자의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머리 왼팔 오른팔 2. 머리 오른팔 왼팔 3. 왼팔 머리 오른팔 4. 왼팔 오른팔 머리 5. 오른팔 머리 왼팔 불편한 대상자죠. 그러니까 오른팔이 불편하니까 입는 것은 어떻게? 불편한 쪽부터 그래서 오른팔 머리 왼팔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 팔 편마비 대상자에게 옷을 벗길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죠. 그래서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우측 편마비 대상자 상의 서치 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측 팔, 머리, 좌측 팔, 좌측 팔, 머리, 우측 팔, 머리, 우측 팔, 좌측 팔, 좌측 팔, 우측 팔, 머리, 우측 팔, 좌측 팔, 머리. 입히는 것은 불편한 쪽이죠. 그래서 우측이 불편하니까 우측 팔, 머리, 좌측 팔 이 순서가 됩니다. 치매 환자가 옷 입기를 거부할 때 대처 요령으로 옳은 것은 1. 꾸지람을 하여 반드시 입히도록 한다. 2. 옷을 옆에 두고 스스로 입도록 내버려 둔다. 3. 가족에게 맡긴다. 4. 옷에 이름을 써둔다. 5. 다투지 말고 기다린 뒤 다시 시도한다. 어서 5번인데요. 자, 2번이 스스로 입도록 내버려 둔다.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옷 입기를 거부할 때 이제 2번이 정답이 되려고 하면 이거예요. 뭐 시간을 두고 스스로 입도록
이제 하는 거,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예요? 다투지 말고 기다린지 다시 시도한다. 이것도 정답이에요. 그러나 옷을 옆에 두고 스스로 입도록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입도록 이렇게 시도한다. 이런 거는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침해 대상자의 옷 입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에 꼭 끼는 옷을 제공한다. 2. 계절을 타지 않는 옷을 입히고 계절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3.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혼자 입도록 격려한다. 4. 침해 대상자가 서서 옷을 입도록 한다. 5. 색깔이 요란하고 장식이 많이 달린 옷을 입힌다. 옷 입기. 자, 시간이 지체되도록 혼자 스스로 입도록 격려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격려해서 스스로 입도록 해주는 거예요. 몸에 꺾이는 옷이 불편하죠. 그 다음에 계절이 고려 대상입니다. 자,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불편하죠. 겨울에 여름 옷 입고 있다. 불편하죠. 춥죠. 침해 대상자가 서서 옷을 입도록 한다. 뭐 서서 옷을 입어야 될 것은 서서 입어야 되고 앉아서 입어야 될 옷은 앉아서 입어야 되겠죠. 색깔이 요란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장식이 이거 불편하고 위험하죠. 침해 대상자는 복잡한 것은 오히려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그 다음에 가볍고 편안한 옷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장식도 많이 달리면 안 되고요. 몸이 불편한 침해 대상자의 옷 입기로 옳은 것은 1. 몸에 꼭 끼는 옷을 입힌다. 2. 장식이 달린 옷을 입힌다. 3. 옷 입기를 거부하면 단호하게 입게 한다. 4. 겉옷부터 속옷 순서로 정리해 놓아둔다. 5. 앞뒤를 구분 못하면 뒤바꿔 입어도 되는 티셔츠를 입게 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그 다음에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죠? 속옷부터 입죠. 그래서 속옷부터 겉옷 순서로 정리해 놓아주면 속옷 입고 겉옷 순서로 입게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런 거 안 됩니다. 공감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다려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격려해 주는 거. 이게 가장 좋습니다. 장식이 덜린 옷은 오히려 위험해서 안 돼요. 그리고 몸에 꽂히는 옷은 불편해서 안 되는 거고요. 침해 대상자가 평소에 입던 옷을 자기 옷이 아니라고 옷 입기를 거부할 때 옳은 대처 방법은 1. 머뭇거리지 말고 강제로 입힌다. 2. 상의와 하의가 통으로 된 옷을 입힌다. 3. 옷에 구김이 많은 옷을 일부러 입힌다. 4. 같이 찾아보자고 한다. 5. 옷에 대상자 이름을 써둔다. 옷에 대상자 이름을 써주면 되죠. 자기 옷이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 이름을 써주면 자기 옷이잖아요. 같이 찾아보는 것은 뭐예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같이 찾아보자고 해주는 게 공감이죠. 그 다음에 구김이 많은 옷은 불편하죠. 그 다음에 상의와 하의가 통으로 된 옷은 뭐죠? 벗기도 어렵고 일 처리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불편한 거죠. 강제로는 안 됩니다. 침해 대상자 옷 입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에 꽉 끼는 옷을 제공한다. 2. 직접 입혀줌으로써 시간을 아낀다. 3. 색깔이 화려하고 장식이 달린 옷을 제공한다. 4.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혼자 입도록 격려한다. 5. 순서에 따라 입지 못하는 경우 겉옷이 맨 위에 오도록 놓아준다.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혼자 입도록 격려해 주는 겁니다. 옷을 입지 않으려 하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말한 것은 1. 저에게 불만이 있으신가 봐요. 2. 옷을 입기 싫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3. 다른 옷을 입으시겠어요? 4. 옷을 입지 않으려 하시니 걱정이 돼요. 5. 반드시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4번이죠. 나 전달법. 나의 입장에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지 않으려 하시니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합격하세요.